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. 네, 자 폴란드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폴란드 육군사관학교 연구원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. K2PL 전차 소대의 FPV 자폭 드론 대응 성능, 그러니까 이 전차가 자폭 드론에 얼마나 버티냐라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에 대한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. 이 실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.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실험인데. 맞네요. 그러고 보니까. 우리나라 만들었잖아요. K2. 그러네요. 이거 우리 차인데.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실험인데 이제 폴란드에서 했다라는 게 놀라웠고. 폴란드는 이제 역시 유럽 간부야. K2를 이제 본인들 차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? 제가 이거 추정인데 사실 네. 이게 어디 언론에 나온 게 아니에요. 그래요?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파블로 마코베츠라는 사람이 네. 이 육군사관학교 연구원인데 네. X에 이걸 올려놨어요. 그냥 트위터에. 네, 트위터에 이런 결과가 우와. 나왔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. 보고 몇몇 외신들이 쓴 거예요. 우와. 외국 군사 매체들이.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거 같아. 그러니까 폴란드 육군이 이제 K2 전차를 선정했을 때 게필러는 이제 하기로 했고 피해를 하기 전에 이걸 돌려본 것 같아요. 시뮬레이션이니까 실제는 아니고 돌려봐서 네. 그러니까 피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뭘 넣어야 이 지금 러우 전쟁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자폭 드론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. 그래서 참고로 전에 우리 지금 KDX 있죠. 한국형 구축함. 네. 이거 사업했을 때도 해군이 영국 모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형 구축함을 해야 되는데 날아오는 대한 미사일을 어떻게 막는 게 효과적일 거냐.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나오잖아요. 네. 이게 사실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. 실제 한 건 아니고 공식을 넣고 이거를 돌려보는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이제 저도 거예요.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뭔가 했더니 진짜 실제로 드론이 공격을 했는 실험인 하면 줄 알았는데.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. 그렇긴 하죠. 그래서 와, 자기네들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수학 공식을 넣고 컴퓨터로 돌려본 것 같아요. 그렇지. 요즘 AI 시대인데 굳이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네. K2PL 형상을 만들 때 드론에 어떻게 막을 거냐. 그렇죠. 요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넣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결과가 네.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놀라웠어요. 잘 나왔어요? 네. 자폭 드론이 이제 K2PL 전차를 격파를 시키려면 네. 자폭 드론 38대가 필요하다. 38대 네. 전차 하나 폭파시키는데. 네. 오. 38대가 필요하다. 오. 잘 보세요.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. 보통 자폭 드론 한 발이면 날아가요, 그냥. 아, 그래요? 네, 러시아 전차 한 발 맞고 뽕 날아가요, 그냥. 오호.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야,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. 개센데 그러면? 네. 그러니까 이게 PL 우리가 이제 몇 번 네. 했지만 PL에 지금 대드론 장비들이 한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자전 장비 EW 제모. 제모가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능동 방어 체계 APS라고 많이 부르는 거. 네. 그러니까 APS는 이제 날라오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터트리는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RCWS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기원총이 달려 있는데, 네. 그러니까 요 3개가 조합을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층층이 방어를 그렇죠. 잘 쌓아놨군요. 네. 네.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이 3개의 장비, 전자전 장비, 능동 방어 체계, 그다음에 RCWS 요 갖춘 K2PL 전차 4대가 한 개 소대를 만들어서 자폭 드론 10대의 동시 공격을 받는 그런 걸 했는데 네. 이걸 이제 대부분 막아낸 거죠. 오.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격을 받는 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K2PL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K2보다도 좀 더 성능이 좋아진 장갑제가 들어가요. 그러다 보니 방어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생존성이 더 높아졌는데 네. 여기에 사용된 게 보통 이제 우리가 RPG-7 보면 앞에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나온 걸 달잖아요. 최근에 러우 전쟁에서 많이 쓰는 게 이게 대전차 고폭탄인데 PG-7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. 그거를
드론에 매달아서 전차에 부딪혀서 터지는 거예요. 음. 이걸 단 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1만 대의 이런 이 PG-7을 답지한 1만 대의 드론이 전차 4,000대를 공격한 결과 네. 87대가 손상을 당했고 264대가 파괴됐다. 아 파괴됐어요. 네, 그래서 손실률이 약 6.6%로 와. 집계가 됐고 이게 계산해 보니까 4대 중 3.65대 생존성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높은 거잖아요. 높죠. 생존성이. 높죠. 예.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이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했지?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죠. 네. 왜냐면 생각해보세요. 우리 육군 뭐 K2P는 좀 뒤에 나오지만 우리 육군 전차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K2PL 사양만도 어허. 못한데. 어허. 근데 이제 한 가지 약점도 드러났습니다. 아, 네. 다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광섬유 유도 방식 자폭 드론. FPV. 예,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대에서 2.65대로 이게 좀 감소가 됐고 명중된 한 19.6%의 전차가 파괴가 됐다. 오. 왜냐하면 광섬유 유도 방식은 제모가 안 지금 통하니까. 제모로는 안 돼요. 전자적 교란이 안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하. 여기서 일단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한번, 네. 대신에 능동방어 체계라든가 RCWS 이런 것들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모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희생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전에는 이렇게 상공에서 뭘 떨어뜨리는데 네. 높은 데서 떨어뜨리다 보면은 이게 추진체가 없는 거잖아요. 박격포탄이든 수리탄이든. 그러니까 떨어지는 과정에서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고 바람이나 다른 영향 때문에. 그리고 그 영상 봤는데 참호에 있는 병사가 옆에 이거 떨어지니까 그냥 손을 던져버렸어요 밖으로. 그러니까 바로 터지지가 않으니까 아, 지연신관들이 많으니까 네. 잠깐이라도 피하거나 잡아서 던져버리면 이렇게 치명상을 피할 수 있는데 FPV 드론은 경주용 레이싱 버전의 탄두를 앞에 달기 때문에 네.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리고 광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모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험 있는 드론 조종관 같은 게 한 바퀴 돌면서 약점을 찾은 다음에 공격하기 때문에 상공에서 그냥 뭔가를 떨어뜨리는 드론보다는 좀 더 약점을 잘 찾을 수 있죠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그 최근에 엠모 방송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 그 인터뷰한 게 최근에 나왔어요. 저 봤어요. 네, 그 사실 전부 보면서 좀 약간 슬펐는데 그 물론 우리가 이제 자폭 드론들이 활약하는 거는 뭐 러우 전쟁 통해서 많이 봤지만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네. 그 병사가 증언하는 걸 들으니까 그러네. 더 이게 더 오더라고요. 아.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. 초반에 이제 북한군들이 25년도 초에 되게 피해가 컸잖아요. 네.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막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면서 막 싸웠는데 불구하고 방법이 없더라. 더 피해만 커지더라. 왜냐하면 드론을 네, 그게 얘기가 처음 나와요. 봤다. 네. 아니면은 드론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 없었던 없었구나. 상태로 갔으니까. 예.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무섭구나 했는데 네. 좀 더 이제 얘기를 더 드리자면 PG-7이라는 대전차 고폭탄도 많이 쓰지만 이중 탄두를 갖고 있는 PG-7VR도 지금 많이 쓰여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뭐냐면 보통 지금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폭발식 반응 장갑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대전차 고폭탄들은 장갑이 부딪히면서 이 고온의 화염으로 장갑을 뚫어요. 그러면서 그게 네. 쭉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막는 게 이 ERA 이거를 이용해서 부딪혔을 때 폭발하면서 이 화염을 날려버리는 거예요. 맞불 작전이죠. 네, 그래서 장갑이 관통이 안 되게 하는데 네. 그럼 또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. 두 개의 폭탄을 달아서 네. 이 반응 장갑 날려버리고 주탄두가 장갑을 뚫는. 그렇지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많이 썼는데 이걸로 했을 때는 네. 생존성이 더 줄어들었다. 아, 그럼 더 줄어들어요? 네. 아하, 그래서 몇 대로요? 네, 그래서 이제 4대에서 1.5대로 에이, 급락을 거의 절반으로 했다. 줄었네요. 네. 그래서 아, 이제 이런 취약하구만. 부분들은 향후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그러네요.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려면 네.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? 일단 생각나는 건 제모가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제모도 또 계속 장착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그 FPV 드론만 있는 건 아니니까. 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에 전차 상부에 있는 기관총은 주변에 있는 보병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위를 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대구경. 그다음에 가능하면 산탄 기능이 있는 그런 장치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보병이 어디를 이동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산탄총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고 어차피 쫓아와야 되니까 네. 샷건으로 쏴서 조금이라도 프로펠러 한쪽이라도 날려버리면 제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조합들이 전차한테 좀 필요하죠. 네.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약간 이제 방산 스타트업 같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. 이피러스라고. 네.
이피러스가 지금 주력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HPM,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EMP 효과 같은 걸 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자 회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최근에 실험한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이 광섬유 드론도 지금 제모는 소용이 없지만 네. HPM으로 하면 떨어져요. 오. 전자 부품이 소용이 아. 없어지니까. 네. 광섬유라도 어차피 안에는 그러네요. 전자 반도체가 부품이 있으니까. 들어가니까 아. 팡 쏘니까 쑥 떨어지더라고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지금 EW 네. 이 제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에 잘하면 음. HPM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. 음. 그러면 광섬유 드럼도 이제 효과가 없는 제압이 시대가 가능하다. 올 수가 네.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역시 야 창과 방패의 대결은 맞아요. 끝이구나. 네. 청가방패되게 계속 되고 있죠.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잖아요. 네. 이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? 신뢰도가? 물론 오차범위 이제- 플러스 마이너스. 네. 그러니까 아하. 프로 믿을 수는 없어요. 네. 제가 추정키로는 K2PL이 폴란드에서 전력화 이게 막 배치되기 전에 한번 그런 전투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아 실제로 해봐요? 네,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K2PL 형상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들어가면 이 정도의 방어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 것 같고 네.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제 폴란드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납품한 걸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수 있고.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나토에서 하는 유럽 국가들이 하는 요새 이제 군사 훈련 연습 보면 실제로 FPV 드론 가지고 공격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해봐요. 그러니까 뭐 보병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총 쏘고 하는데 네. 그 사이로 날아다녀. 그래서 이거를 군인들한테 자폭 드론의 위험성을 네. 알려주는. 훈련 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와.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향후에 뭐 지금 전차 간의 이런 교전에도 아마 훈련 요소로 자폭 드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우리 군대에서도 하나? 그런 훈련을요? 우리 군은 아직은 안 해요. 네, 안 안 해요? 하고 정찰 수단으로만 많이 써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죠. 아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무섭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. 그 요번에 북한군 병사가 나와서 그러니까요.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한국어로 근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, 이거 진짜 무섭구나. 물론 그 전부터 무섭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. 물론 이제 이런 전차에도 대응책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병들도 이런 대응책을 그렇죠. 갖는 게 그러니까요.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폴란드 육군 사관학교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. 이를 통해서 K2PL이 드론 시대에 어느 정도의 생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입증을 해봤습니다.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다음을 위한 변화와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. 멈추지 말고 계속 진화하는 K2PL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